지금 이제 문제를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전번에 이제 단모에서 공개 강의로 체험판을 했던 것 중에 오답으로 많이 정리했던, 오답으로 많이 찍으셨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답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제 본인 스스로 오답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를 푸신 분들은 내가 틀렸던 지문들은 반드시 오답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지문들을 많이 틀렸는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1번 농어촌 특별세. 우리 농어촌 특별세 엄청 많이 틀렸죠. 너무 쉬운 건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몰라서 틀리신 거예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국세 여기에 돼요. 그런데 지방세라고 해서 오답으로 너무나 많이 틀리시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모든 출제위원들이 그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국세이면서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예요. 그 목적, 농어촌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이제 취득세 과세권자는, 이제 취득세 과세권자는,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 여기 문제 딱 나오면 누구를 잡느냐? 특광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언제나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1번이 답이네요. 근데 취득세 과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아니요, 이거 아니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하고 물어봤어.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자, 도하고 도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 있죠. 도지사, 구청장. 그런데 여기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광, 시군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여기까지 알죠? 국세이고, 이제 앞에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든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인세의 형태로 간다, 물세의 형태로 간다, 이렇게 물어보면 국세는 주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세니까 합산 과세, 물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고 합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고 했으니까 물세이고, 물세는 개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인세는 아니겠네요. 그다음에 취득세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그러면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러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지방의 소득세는, 요건 지방의 소득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의 소득세는 요거는 독립세입니다.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계산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에 붙는 거, 우리 몸에 붙는 게 소득이 붙는 거예요? 지방이 붙는 거예요? 지방이 붙죠. 그래서 지방의 소득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 지방의 교육세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7번은 편의상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죠. 편의상 그러면 앞에는 특별징수, 이렇게 특별징수 이렇게 찾는 거고, 만약에 보통 징수 그러면 뒤에는 세무공무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나오면 보통 징수, 편의상하고 나오면 특별징수. 그다음에 8번은 보증인이란, 보증을 쓰는 사람, 그러면 두 개를 얼른 뭐예요? 신고 납부를 보증한 자인지 납부를 보증한 자인지 이걸 찾으셔야 돼. 그렇죠.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절대로 신고는 안 돼. 신고에 대해서는 보증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에 대한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면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승계돼요? 하고 물어보면 상속인.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이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데, 얼마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칠 것인가? 그러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세금을 내주는데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관계 전액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사망자가 내야 될 세금 전체를 내주는 게 아니라 사망자가 내야 될 세금 중에서 사망자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한도 내에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10번.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찾아라. 그럼 이제 양도 단계 그러면 이제 찾을 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우리 소득세가 나오면 여기서 찾을 때 양도 단계에서는 지방의 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오고 취득 단계와 보유, 여기 나왔죠.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나오고 지방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 나오니까 이 중에 양도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예요, 지방교육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오답 정리를 할 때는 양도 단계에서 물어볼 때는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소득세 두 개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 두 개를 정확히 딱 잡아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부고지, 세금고지서인데 연대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대표자다, 모두다, 모두 이렇게 돼요. 모두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대표자에게 가는 것은 세금고지서가 아니라 일반 서류. 일반 서류는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거고 세금고지서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 부가가치세가 뒤에 뭐 되면, 그렇죠, 성립되면, 요걸 찾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은 지방소비세도 성립이 되고, 만약에 앞에가 지방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국세인 소득세가 성립되면 성립되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성립되면, 지방의 소득세는 소득세가 성립되면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이제 13번.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그랬어요. 그러면 요것들은 언제 성립이 돼요? 하고 물어보면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했을 때 하고 1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의 소득세 나왔네요.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인 무슨 세? 소득세가 뭐 되면? 성립되며. 이 말까지 꼭 찾으셔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가 성립이 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이제 특별징수, 지방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무슨 징수하고 똑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원천징수 하는 때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16번.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그럼 보통징수 세목인 지방세는 그랬어요. 자, 재산세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탈락.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확정은 되는데 지방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재산세라고 답을 해야 돼요. 17번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또 지방세를 물어봤네. 그럼 지방세니까 취득세가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양도소득세도 신고에 의해서 확정은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틀린 거예요.
그다음 18번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보니까 신고 납세 제도에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 확정이 돼요?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기한 후 신고할 때는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할 때는 확정이 안 되고 정부가 결정할 때 이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때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19번 정부 부가 과세 제도의 대표적인 세목은, 그럼 정부 부가 세목은 국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국세에서 정부 부가 세목은 상속세와 증여세와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대표적인 정부 부가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부가 세목입니다. 이제 신고 당시에 소송으로 과소신고를 했네요.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과소신고했을지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린다 그랬는가, 안 물린다 그랬는가? 안 물린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벌칙으로 가산세 물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2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 제출하지 않, 이거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다. 부정행위가 아니니까 무신고는 20%. 만약에 부정한 행위다 그러면 40%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22번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네요.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하고 물어보면 50% 깎아줘요.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 깎아줘요. 그러면 30% 깎아주는 것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하면 30% 깎아주고, 1개월에서 6개월 아니에요. 1개월에서 3개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할 때는 30% 깎아주고, 만약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몇 프로 깎아주고? 그렇죠.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 경감 혜택이 있는 거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30%,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하면 20%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 제척기간이에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땅속에 묻어버리면 몇 년 지나면? 7년.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금방 알죠. 그런데 무신고 그러면 잘 모르죠. 신고 안 하고 내 자료를 땅 파서 묻었을 때 묻히기 전에 찾아야 되니까 7년 동안 찾겠습니다. 이렇게. 24번 종합부동산세,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이 고지서가 잘된 고지서인지 잘못된 고지서인지 확인한다, 확인 안 한다? 확인한다. 한다. 그러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요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반드시 납세의무의 성립일, 여기서부터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플러스 몇 년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조사하고 5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납세 의무의 성립일로부터 5년간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5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그러면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는데, 여기선 주의할 게 있었죠. 중간 연납이나
예정 신고나 수정 신고 기한은 그 신고 기한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는 제외합니다.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중간에나 예정 신고, 수정 신고 기한은 신고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자, 27번. 시효는 교부 청구. 자, 교부 청구는 중단의 사유든가요? 정지의 사유든가요? 중단. 자, 중단.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자, 교부 청구도 있지만 납세 고지, 세금 고지. 자, 납세 고지, 압류, 독촉, 채고 또는 교부 청구. 요것들이 중단 사유예요. 중단 사유 뒤에는 기간이 안 붙어. 무슨 기간 그러면 정지. 자, 징수, 유예, 기간 그랬죠. 그러면 기간 그랬으니까 진행된다, 진행 안 된다. 진행되지 아니한다를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그럼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척 기간은 정부가 조사하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조사하고 그 기간을 늘려서는 안 돼. 그래서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이미 고지서를 보내놓고 새로운 고지서가 발급되면 중단돼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30번.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가 압류를 즉시 해제시켜줬네. 그러면 압류를 즉시 해제했으니까 압류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압류를 안 했으니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중단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풀어줘 버렸으니까 압류했다가 압류를 풀어줬으니까 중단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소멸시효 완성에서 소멸한 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한 때는 제2차 납세 의무자에도, 그러면 주된 납세 의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자, 납세 의무가 지금 살아있는가요? 소멸이 돼버렸는 거? 소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돼버렸으니까 제2차 납세 의무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이야기는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 못한다? 그렇죠.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본래 납세 의무자가 소멸했으니까 2차도 소멸하는 거예요. 앞에가 소멸하면 뒤에도 소멸하는 거예요. 32번.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다. 기한 후 신고는 절대 확정 효력이 없어요. 기한이 넘어서 신고하면 신고서는 받아는 주는데 효력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체험판으로 단원별 모의고사 체험판으로 우리 25문제 했던 거 오답 정리, 정답률 분석표를 보고 많이 틀렸던 지문들만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단원별 모의고사 1회차에서도 또 많이 틀렸던 지문들을 오답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드리는데 이거를 틀린 걸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하나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험장에 가서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오답 정리는 자주 틀리는 패턴을 파악을 하고 내가 자주 틀린 거, 내가 여기서 틀렸던 거 다음에 또 내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한 번 오답 정리할 때 핵심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일단 만들어 가지고 일단 자신감을 높이셔야 돼. 내가 이 지문이 나오면 절대로 안 틀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해서 이건 이렇게 돼.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게 오답이라, 이게 정답하고 오답하고 차이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아,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맞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걸 내가 생각을 딱 접으셔야 돼. 그러고 나서 틀린 것을 이제 계속 그걸 반복 학습해야 돼.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놓고 이제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고 내가 틀리니까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내가 맞은 것처럼 동그라미 쳐놓으면 나중에 또 틀리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번 틀린 지문은 다시 반복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안 틀리도록 이렇게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단원별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 정리가 끝나야만, 그래야 내 점수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단원별 모의고사 1회분 정답률 분석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걸 밴드에다가 유튜브에다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공개적으로 다 풀어놓을 테니까 문제도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아 요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왜 잘못됐는가를 찾아가지고 더 복습을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나왔을 때 안 틀리도록 하시기 바라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1회차 단모 오답 정리에서 또 만나기로 하죠.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앉아서 또 우리가 수업 들으실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오시면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학원에 30분만 빨리 오셔도 1시간 빨리 오셔도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